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40여 개국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온 감독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북극의 빙하까지, 아마존 정글에서 히말라야 고산지대까지 제 카메라는 지구 곳곳을 누볐죠. 그런데 단 하나 끝내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건 1994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곳을 단순한 취재 대상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중인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제 인생 다큐멘터리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의 미국까지. 지정학적으로 보면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든 이런 환경에서는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패배감이나 체념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거리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작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찾았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한국인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단점으로 보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급함이에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외국인 눈에는 정말 놀라워요. 음식도 빨리 먹고 걷는 것도 빨리 걷고 심지어 사랑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단타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정치적인 성향은 물론이고 지역 감정, 학교 자부심, 심지어 어떤 치킨집을 더 좋아하는지까지 진영 논리로 나뉩니다. 때로는 너무 격렬해서 외국인이 보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세 번째는 부패에 대한 관용이었어요. 물론 이건 과거의 이야기에 가깝지만 한때는 조금은 괜찮다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죠. 정경유착이니 떡값이니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단점들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급함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파성은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내면서 더 나은 결과를 추동했어요. 부패조차도 어느 순간 국민들이 스스로 걸러내는 면역체계를 만들어냈죠. 한국을 30년간 관찰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공식이나 매뉴얼대로 움직일 때 한국은 늘 다른 길을 찾아냈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적응력이에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실패하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엔 더 잘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각종 통계를 들여다봤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능지수예요. 한국의 평균 지능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높은 지능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문맹률을 보세요. 한국의 문맹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나라가 이런 교육 성과를 이뤄낸 거예요. 제가 촬영하면서 만난 80대 할머니 중에도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터넷 인프라는 또 어떻고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지 상용화도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서 한국은 디지털 전환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치들 뒤에는 정말 치열한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만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하루에 4시간만 자요. 학교 끝나고 학원 3개 다니고 집에 와서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의 눈빛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집요하게 쫓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교육의 특징은 획일성이 아니라 치열함에 있어요. 모두가 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거죠. 이런 문화가 만들어낸 게 바로 한국의 인적 자원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 엔지니어, 한국인 의사, 한국인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7년 저는 한국 현대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이 장면은 지금도 제 다큐멘터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향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30년은 걸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끝났다는 식의 전망이 쏟아졌죠. 저도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취재해본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시민단체에서 시작한 작은 캠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전 국민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제 카메라 앞에서 펼쳐진 장면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할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금반지를 꺼내는 모습, 아직 용돈도 제대로 못 받는 초등학생이 저금통을 털어서 동전을 내미는 모습, 각 결혼한 신부가 예물 목걸이를 벗어내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그 줄 위에 선 사람들의 눈빛은 전쟁터의 군인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어요. 나이든 어르신들은 6.25 때도 이겨냈는데 이깐 거야 뭐냐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금을 내놨어요. 외국인 기자들도 이 상황을 믿지 못했어요. 정부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니냐고 묻는 동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정말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정부나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외신이 30년 걸릴 거라고 예측했던 국제통화기금 차관 상환을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어요. 단결은 이 나라의 본능이라는 걸 말이에요.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정말 놀라웠던 건 기업들과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정신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여러 대기업을 취재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본 모습들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스스로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경영진들이 보너스를 반납했어요. 일반 직원들도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면서 임금 삭감에 동의했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한 중견기업 사장님과 인터뷰했을 때가 기억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그분 목소리가 떨리는 걸 봤어요. 일반 국민들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부들, 외제차를 중고로 팔고 국산차로 바꾸는 가장들,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가족들.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희생이 체념이나 포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렌즈 너머로 본 건 고통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위기를 넘기면 반드시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취업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이 기회다. 남들이 포기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문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단합하는 정신력. 이게 바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한국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한국을 계속 관찰하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이 세계적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한국에서 먼저 시험해보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신제품이 출시되면 몇 시간 안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뷰가 올라와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빠른 피드백이 정말 소중하죠. 제가 촬영한 장면 중에 하나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신제품을 사려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전날 밤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걸 제일 먼저 써보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개인용 컴퓨터 방문화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 곳곳에 개인용 컴퓨터 방이 생겨났죠. 젊은이들이 밤새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컴퓨터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당일이나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서비스가 됐지만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었죠. 한국 소비자들의 특징은 까다롭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불만을 표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요. 처음에는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기업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더라고요. 한 외국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 한국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거든요. 한국은 살아있는 실험실이에요.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세계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없죠. 30년간 한국을 관찰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인들의 모순적 매력이에요. 이들은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모순이 한국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금요일 밤이 되면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술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고 노래방에서는 새벽까지 노래소리가 들려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큼 격렬하게 싸우는 나라도 드물어요.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서로 고함치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이죠. 거리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온라인에서는 끝없는 논쟁이 펼쳐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금세 소주잔을 부딪히며 화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1시간 전까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던 사람들이 어느새 팔짱을 끼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한 번은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친구의 만남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격론을 벌였어요. 당신은 틀렸다. 그건 말이 안 된다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다. 옛날 생각하면 꿈만 같아라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싸움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혼돈 같았지만 그 혼돈이야말로 창조의 에너지였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한국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30년간의 한국 다큐멘터리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뤘다거나 기술이 앞선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이런 것들이 한국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죠. 저는 한국을 촬영하며 수없이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봤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발견할 때마다 경이로웠어요.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정말 궁금해요. 인공지능 시대,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이라면 분명히 또 다른 해답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아닙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한국입니다. 이 작은 반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지켜보는 것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도 못한 결과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들을 계속 카메라에 담을 겁니다. 언젠가 한국의 다음 기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